스페이스X 관련주가 오늘 이 주가가 이제 조정을 받았죠. 사실 그 이노스페이스가 상업용 민간 위성 처음으로 발사했는데 이제 실패하는 그런 모습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주가 이제 곤두박질 쳤고 관련하여 이제 많은 종목들이 급락이 나왔어요. 잘 가다가 이제 급락이 나죠. 이 종목조차도 이제 쭉 윗꼬리 보면은 상당히 상승을 했다가 주가가 이제 급락이 상한가 근처까지 갔다가 이제 급락이 상당수 이제 이 위성 관련주들이 대부분 이러한 어떤 형태를 좀 그렸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최근에 강세를 보였던 미래에셋 벤처 투자도 그 일환으로 해서 이것만이 아니라 뭐 전방위적으로 이제 조정을 쫙 받아버렸으니까. 그런데 미래에셋 벤처 투자도 맛이 갔죠. 이게 주가가 초급등을 좀 저도 이 추천하고 엄청나게 수익을 내드렸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악재가 하나 나왔죠. 악재라고 할 수가 있어요. 왜 그러냐면 이게 이제 4천억 정도 미래에셋 그룹에서 투자를 했다 하는데 결국에는 이제 이 아침에 나온 그 데이터 자료를 보면 이게 이제 100% 정확하다고 볼 수는 없는데 이 저게 나왔어요. 뭐 나냐면 그 미래에셋 벤처 투자하고 미래에셋 증권하고 했을 때 이게 이제 투자 규모가 지금 한 4천억이라고 하는데 주로 미래에셋 그룹에서 투자를 했는데 이제 그룹이라고 했는데 미래에셋 증권이 그 중에서 대략 한 절반 이상 투자했을 것이다 이런 추측을 합니다. 그 다음에 미래에셋 벤처 투자 같은 경우는 그 중에 규모가 크지 않고 한 40억 정도 될 것이다 이런 얘기가 나오면 아니 40억밖에 안 돼? 그러면서 이제 아침에 좀 빠져나와 버리는 그런 형태가 나왔고 급락이 나와버린 거죠. 사실 이제 그런 얘기가 그전에도 이제 계속 그럼 규모가 어느 정도 될까 이 부분이 있었는데 어떤 곳에도 적시가 된 적이 없었어요. 근데 이제 처음으로 이제 그 규모가 나온 거죠. 근데 이제 그게 정확한 것은 아니에요. 사실 보면 미래에셋 증권 이제 미래에셋 벤처 투자 지분 56%를 이제 보유한 최대 주주인데 어쨌든 이제 미래에셋 벤처 투자가 바로 이러한 이제 이 투자로 해서 먹고 사는 회사인데 아침에 얼핏 보니까 이제 그 얘기가 나오더라고. 그 얘기가 이제 나왔어요. 그래서 그 규모가 뭐 크지 않다 뭐 이런 얘기가 이제 나오면서 아침부터 이제 조금 하락을 해가지고 이제 나와버린 그런 케이스 아니겠습니까? 그래. 자, 거기다가 이제 대놓고 이노스페이스 그 불발 위성 불발 요거까지 나와버리니까 이제 주가가 완전히 뭐 맛이 가버린 거죠. 자, 여러분들 여기에 나와 있나요? 뭐 이게 보고서에 스페이스X로 띄었던 이제 주가인데 여기에 지금 보면은 여기에 이제 나와 있을까요? 그렇습니다. 미래에셋 증권의 출자 금액이 한 2천억 정도고 해외 법인 투자분을 포함할 경우 그것을 좀 넘을 것이다 이런 얘기고 2022년 23년에 요 총 4,100억 정도 투자를 했는데 그 중에서 미래에셋 벤처 투자에 대해서는 또 여기에는 또 안 나와 있네요. 미래에셋 벤처 투자가 아침에 얼핏 그때까지만 해도 이제 한 40억 어디 내가 본 것 같은데 그 정도에 불과할 가능성이 높다 이런 거예요. 근데 그런 얘기가 이제 처음 나왔어요. 그러니까 그게 이게 지금 10배 뛰는 거거든. 10배. 그러면은 얘가 이제 곤두박질 그대로 쳐버릴 것이냐라고 했을 때 그렇게 가지는 않고요. 다시 조금 더 밀린 척 하다가 그러니까 스페이스X 관련주가 여기서 그냥 끝나버리는 그런 형태가 아니란 말이죠. 잘 들어요. 자, HVM이라든지 이런 종목들 그냥 쉬었죠. 얘도 이제 빠져서 나왔어요. 근데 이제 얘 같은 경우는 현재 납품을 하고 있는 회사이기 때문에 주가가 이제 쉬는 그런 자리입니다. 쉬었다가 이제 또 갈 거야. 나중에 이제 얘가 이제 그 조금 11선 올라오기를 좀 기다렸다가 다시 올라가 그때 또 봐야 됩니다. 그래 마찬가지로 미래에셋 벤처 투자도
그러한 형태. 근데 얘는 이제 규모가 생각보다 너무 작다 이렇게 된 거지 않습니까? 그러면 얘가 지금 현재 IPO에 성공을 했을 때 최대 10배 정도 수익이 날 것으로 이렇게 지금 예상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예를 들어서 진짜 얘가 40억을 투자했다 해도 이 회사는 아주 조그만 회사입니다. 그래서 이게 자 여러분들 보여드릴게요. 1년치 매출액을 넘어가는 그러한 규모입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40억을 냈다 하더라도 영업이익을 넘어가는 규모예요. 그러면은 이제 그 순이익 기준으로 왜냐하면 이제 이 순이익으로 잡힐 거니까 요게 지금 그러니까 이 저런 건 이제 지분을 그 팔아 가지고 오는 것은 이제 영업 외 손익이죠. 영업 외 손익. 그런 상태이기 때문에 실제로 당기 순이익 전에 특별 손익, 영업 외 손익 뭐 이런 부류에 이제 들어가게 된단 말이죠. 그러니까 얘 같은 경우는 지금 영업이익 기준으로 보면은 연간 뭐 2,300억밖에 안 돼요. 여기 보면 이제 한 300억. 작년 같은 경우는 하도 개차반이어서 그런데 그러면은 얘가 지금 현재 자리로 보면 최소한 1년치 이상 그 이 영업이익 기준으로만 보더라도 그 이상 나올 수 있다는 거거든. 그러니까 얘가 더 올라갈 수 있는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영업 외 수익에 들어가겠죠. 왜냐면 이런 영업 외 수익은 예를 들어서 정상적인 영업 활동하고 직접 관련성이 없는 이자 수익이라든지 임대료, 배당금, 뭐 유가증권 처분이익, 또 뭐가 있을까요? 외환차익, 뭐 이런 것들이 이제 영업 외 수익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영업 외 수익에 들어갈 거야. 그러니까 저것을 생각한다면은 일단 뭐 1년치 이상 평균적으로 보면 1년치 이상의 영업 수익으로 이제 잡힌다라고 하면은 아니 주가가 이건 뭐 더블 정도는 올라가야 되는 것은 당연한 거야 내가 볼 때는. 그래서 막 얘가 이제 그 관련주들이 또 조정도 받았지 않습니까? 우리나라 또 이너스페이스 실패도 하고 해서 주가가 그런 것이지. 그 이제 규모가 좀 작으니까 이게 이제 약간 실망 매물이 좀 있어요. 그러니까 반등이 나오더라도 다시 상한가를 붙이면서 갈지는 조금 아리송한 구석이 있어요. 그러면은 일단은 여러분들 가지고 계신 분들은 보유를 하고 계시다가 아마 이제 제가 아까 HVM도 얘기했습니다만 이런 11선이 좀 따라오기를 약간 기다리기는 그런 형태. 아마 HVM 같이 짱짱한 놈들은 그렇게 이제 진행이 될 것이고 주가 조정을 얘 같은 경우는 조금 이제 실망 매물이 쌓이고 이 주가 자체가 좀 끌고 내려오고 11선하고 이제 맞닥뜨리는 그런 자리에서 다시 반격이 나올 거예요. 반격이 나오게 돼 있습니다. 그러고 스페이스 X 이 테마는 절대 한 방에 죽지 않는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제가 강조드리고요. 대신에 이제 상승을 할 때 여러분들 한번 보자고. 아까 얘기했지만 정상적으로 규모 이런 얘기가 안 나왔더라면 정상적으로 숨고르기 정도 했겠지. 오늘 이제 좀 실망면은 그러면서 지금 한 2만 원이나 뭐 19,000원 뭐 이런 자리에서 좀 쉬었다가 아까 HVM을 보더라도 이러다가 이제 다시 올라가는 그런 형태가 나와야 될 건데 그러지를 못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주가를 한번 보시면은 자 여러분들 요렇게 생겼어요. 요렇게 해갖고 쪽 빠져버렸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얘가 이제 올라올 때 일단은 어떤 형태가 나올까요? 여러분들 어떤 형태가 나올 것 같아요? 자 주가가 여기서 이제 쭉 올라쳤어요. 조금 더 기간을 좀 디테일하게 보겠습니다. 이렇게 생겼어요. 그러면은 주가가 이제 조금 더 밀렸다가 밀려도 이제 내가 볼 때는 요 상한가 자리 있잖아요. 요 자리 부근에서 안정을 찾을 가능성이 높다라고 판단이 되고요. 지금 분차트로 하니까 그러지 좀 더 밀렸다가 여기가 지금 하한가 자리지 않습니까? 그러면 요렇게 했다가 이제 안정을 찾고 다시 반격이 나서는 그런 모습이 나올 텐데 결국 이제 요 자리가 하나의 걸림돌이 이제 먼저 되겠죠. 물론 여기서부터 이제 매물이 좀 있습니다만은 요 자리가 이제 걸림돌이 주로 되고 그 다음에 상승을 하면 바로 21,000원
그러니까 19,000원 부근하고 19,000원이 조금 안 되겠네요. 요 자리하고 그 다음에 상승했을 때 21,000원 자리가 되는데 우리가 이제 보다시피 요 2만원 자리가 이제 딱 버티고 있지 않습니까? 마디 자리가 이런 이제 조금 심리가 약화되면 투자 심리적 저항이 또 저항이 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러니 여러분들께서는 주로 18,500원 내외 그 다음에 요게 이제 2만원 자리, 원래는 21,000원인데 이 심리가, 투자 심리가 좀 무너져서 움직일 때는 투자 심리선이 또 저항이 되는 것이다 라고 보시면서 요런 반등의 목표치를 일단은 세워놓고 그 다음은 그 다음이야. 왜냐면 깨져가지고 움직일 때 그 다음에 이제 매수에 들어갈 때는 그러면 미래에서 벤처를 사야 되겠다 이게 아니고 원래 가장 수혜를 받는 HVM이라든지 이런 쪽을 눌림 이외에는 매수해 주는 게 타당하다. 이렇게 딱 가는 것이죠.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얘는 이제 가지고 있는 사람들만 반등을 기다렸다가 어떻게 내가 대응할 것이냐 영역. 요렇게 대응을 하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렇게 가닥정리를 조금 아쉬운 점이 있어요. 그러면 이제 그게 미래에셋이 그렇게 한다면 예를 들어서 2천억 투자하면 얘 같은 경우는 2조의 수익이 예상이 되는 그런 대목이니까 미래에셋 증권이 그러면은 엄청나게 쳐 올라갈 것이냐 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는데 추가적으로 상승을 해 나갈 거긴 하겠습니다만은 아주 강세를 보여줄 거로 보이지는 않아요. 왜 그런가 하면은 최근에 이제 우리나라도 금리 동결 기조에 들어가면서 투자자들이 이렇게 보는 겁니다. 투자자들이 놓고 볼 때 지금 현재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지금 현재 이게 좀 묻어놓고 투자할 만한 것이 있느냐, 이 부분이 차라리 은행에다 안전하게 놔둘까, 개인 들어가고 또 물먹는 이런 이제 약간 고민이 되는 자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즉 무슨 말이냐면 증권에 대해서 돈이 지금 고기에 따르면 80조 전후에서 크게 더 늘어나지는 않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상태이기 때문에 증권주가 여기서 빅 랠리가 나올 가능성 그렇게 높지 않다 얘기죠. 당분간은 좀 정체되어 있는 그런 흐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물론 2천억이라 하면은 미래에셋 증권 입장에서 보면 엄청난 이익이 될 거예요. 자, 037620이죠. 미래에셋 증권, 미래에셋 증권, 다시 미래에셋 증권. 요건 이제 시세 차익인데요. 지금 1조 영업이익이 한 1조 3천억 정도 되지 않습니까? 1조 3천억인데 통상적으로 1조 이런 식인데 1조 이런 식인데 지금 2천억이면 2조 수준이거든요. 그러면 1년치 이상 되기 때문에 분명히 추가 상승을 합니다. 추가 상승을 하는데 시세 탄력적인 면에서 보면 이 업황 자체가 가긴 가더라도 조금은 유동성이 내년 이 봄까지는 좀 유동성 랠리가 좀 나올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는 좀 유동성이 좀 약간 주춤할 수가 있다 이런 생각도 좀 들기 때문에 미래에셋 증권 매수 당연히 됩니다. 그러나 이 상승을 너무 아까 리포트 보면은 엄청 좋은 얘기 써놨더라고 하지만 너무 그렇게 내다보면서 하는 것보다는 이러한 주요한 어떤 흐름들 있잖아요. 요렇게 이제 가닥 정리를 하면서 여러분들이 이제 잡아주는 게 맞지 않겠느냐 이렇게 보면 바로 이제 27,500원이죠. 그 다음에 이제 3만원 요렇게 좀 가닥 정리를 하면서 흐름을 이게 초대박이 날 거다 이런 논리보다는 그렇게 잡아놓고 그 대신 짱짱한 어떤 모멘텀이 있기 때문에 다른 애들보다는 좀 더 양호한 어떤 흐름을 보여주겠죠. 그런 기대 수익률을 좀 낮추면서 이렇게 끌고 가는 그런 전략, 매수해서 끌고 가는 그런 전략으로 미래에셋 증권은 대응을 하겠습니다. 차라리 내가 이제 말씀드렸다시피 원래 이제 그 납품하고 있는 애들은 스피어하고 HVM이에요. 근데 제가 분명히 말씀드린 HVM이 대장이라고. 주가 움직임도 확실히 대장같이 보이지 않습니까? 많이 오른 놈이 대장인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죠? 이게 이제 11선 자리
11선 자리에 이제 오게 되면 여러분들이 이제 11선 이렇게 쭉 올라올 거란 말이야. 그러면 이제 그런 자리에 갔을 때 다시 이제 매수 타이밍을 잡아주면 되는 거예요. 그렇게 가닥 정리를 하시고 바랍니다. 미래에셋 투자 벤처 투자는 많이 좀 아쉬운 점이 있어요. 그러나 일단은 뭐 이것을 좀 기다려야 된다. 이런 말씀을 제가 전해드립니다. 이게 미래에셋 벤처 투자가 미래에셋 벤처 투자입니다. 좀 아쉬움이 있지만 그런 논리. 그러니까 이제 이게 보면은 결국에는 요 상한가가 이제 이 고가 있잖아요. 요 고가가 18,500원이네. 그러니까 510원. 그러니까 요 자리가 이제 저항이 먼저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요 자리인데 거기에 마디 자리가 2만 원이 있으니까 요렇게 하고 요렇게 3단계로 찢어 가지고 여러분들이 보면 된다라고 반드시 저항 자리 돌파하면은 이제 가지고 있고 뭐 저항 자리가 이제 그 앞에까지 왔다 갔다 해도 윗꼬리 안 달고 이제 짱짱하면은 좀 더 그뒷날까 보는 거 뭐 당연히 그런 거 그건 융통성을 갖고 그렇게 매매하다는 거고요. 그렇게 가닥 정리를 하겠습니다. 자, 천재투자TV 구독, 좋아요 하시고요. 천재투자TV에서 만든 오르고라는 채팅 앱을 잘 활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야 최고 전문가 20명이 있는데 주식코인 전문가 다 있어요. 저는 이제 아까 리포트 나오면서도 그러면 2천억 남짓 투자를 했을 거다. 그러면 미래에셋 증권이 그럼 미래에셋 생명보험이 있고 그런데 투자 생보에서 그렇게까지 투자했을까 이런 생각이 들고 벤처 투자 그게 이제 정확한지 어쩐지 이 부분이 조금 아리송하긴 합니다. 좀 더 될 것 같은데 여하튼 이제 그걸로 이제 나온 지표는 이제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건 그거니까 그에 맞춰서 일단은 요 저항 라인을 설정을 하고 추격 매도는 필요 없고요. 그렇게 잡아주는 게 이제 맞겠다라고 말씀드리고요. 천재투자TV에서 만든 오르고라는 채팅 앱을 잘 활용해 주시면 여러분들이 또 수익을 아주 기똥찬 종목들 잡아가지고 수익을 많이 걷어낼 수가 있어요. 제야 최고 전문가 20명이 여기 있는데 급등주 변곡점에서 매수 매도가 다 찍어줘요. 왕초보 주린들 그대로 따라하니까 너무 큰 수익에 폭풍 수익에 난리도 아닙니다. 반토막에도 플러스 만들어주는 개인들의 투자 청구 100% 무료 리딩이니까 여러분들 빨리 입장해서 수익 랠리에 동참을 해줘야 돼요. 플레이스토어에서 오르고라고 검색을 해보면 오르고 ATM 스탁 전문가 채팅 앱 나올 텐데 얘를 설치를 하시고 무료용 가입 후에 로그인해서 이 공개 채팅 있잖아요. 요거 눌러보면은 전문가들 무료방 다 있어요. 천재투자 무료 종목 전망부터 해서 각각 전문가들 낱개 전문가들 전부 다 무료방 있어요. 주식코인 다 있습니다. 여러분 전문가 사진 눌러보면 투자 성향 나와 있어요. 참조하시고 입장하셔가지고 대박기에 잡으셔야 됩니다. 아셨죠? 그리고 천재투자TV 구독 좋아요 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